이번 단어는 약수와 배수를 공부하는 단원이에요. 우리 친구들 약수, 배수 좀 생소한 이야기죠? 자, 하지만 앞으로 자연수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약수와 배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자, 그래서 작은 개념도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먼저 약수가 뭐고 배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약수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말해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 되는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약수를 구해봐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해봐가 맞아요. 예를 들어 6의 약수를 구할 때는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눗셈을 해봅시다. 6 나누기 1부터 6 나누기 6까지. 그 중에서 나머지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6 나누기 1을 하면 6, 6 나누기 2를 하면 3, 6 나누기 3을 하면 2, 6 나누기 6은 1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0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6의 약수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1, 2, 3, 6이 6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12의 약수 하나 더 구해볼까요?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생각해 보세요. 1부터 생각해 봅시다. 12 나누기 1을 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몫이 나눠 떨어지죠. 12 나누기 2 맞아요. 12 나누기 3 나머지 없어요. 12 나누기 4 12 나누기 5를 하면 나머지가 2가 되니까 약수라고 할 수 없고 12 나누기 6 12 나누기 7은 나머지 있습니다. 12 나누기 8 있고요. 안 되고요. 12 나누기 9 10 11 다 안 돼요. 12 나누기 12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수가 6개나 됩니다. 어떤 수의 약수를 찾을 때 당연히 약수의 개수가 저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 더, 만약에 5의 약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1 하고 2, 3, 4는 안 되고 5뿐이 없습니다. 6의 약수, 10의 약수, 5의 약수까지 구해봤는데 여기서 우리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자, 어떤 수를 1로 나누면 몫은 당연히 자기 자신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할 때는 1은 반드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자기 자신도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1의 약수를 그럼 하나 더 따져봤을 때 1의 약수는 뭐밖에 없어요? 1뿐이 없겠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1개, 나머지는 모두 2개 이상인데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고 있는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개의 수를 약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그러면 큰 수는 당연히 약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20의 약수를 구할 때는 20 나누기 1부터 20 나누기 20까지 20번의 계산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빨리 약수를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나눗셈은 곱셈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2 곱하기 3이 6이죠. 3 곱하기 2도 6이에요. 그러면 6이라는 수는 1 곱하기 6과 순서를 바꾸는 거는 같은 식이라고 봤을 때 2 곱하기 3입니다. 따라서 두 수의 곱이 만약에 6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두 수가 모두 6의 약수가 되는 거죠. 곱셈으로 찾는 게 훨씬 빠르고 쉽답니다. 12의 약수도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가 모두 10이니까 이렇게 6개를 찾을 수 있고 5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5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약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배수. 배수는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땡땡땡이 있네. 그럼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렇게 몇 배를 한 수를 말하는데요. 6의 배수를 구할 땐 6의 1배부터 시작하면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2배 곱하기 2를 하니까 12, 3배, 4배. 그래서 6에단 곱셈구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의 배수를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가장 작은 수는 누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점점 수가 커질 거예요. 약수랑 비교를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약수 중엔 가장 큰 수인데 배수 중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수다라는 차이점도 있고요. 약수는 우리가 구해봤지만 1개인 1부터 시작해서 약수의 개수가 2개뿐인 것도 있고 4개, 6개가 있겠죠. 하지만 배수는요. 끝없이 100배 할 수도 있고 뭐 1조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배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무수히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7의 배수를 찾을 때는 7의 단 곱셈 9구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9의 배수 찾으면 9의 단 곱셈 9구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12의 약수를 모두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2 나누기 1은 12 나누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12 나누기 2도 나누어 떨어집니다. 12 나누기 3도 4로 나누어 떨어지죠. 반대로 12 나누기 12를 하면 1이라는 얘기고, 12 나누기 6을 하면 2, 12 나누기 4를 하면 3이라는 얘기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것처럼 두수의 곱이 12가 나오는 곱셈식으로 찾아도 됩니다. 따라서 12의 약수는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을 해보면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곱을 이용하여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어떤 수를 두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그 두수가 어떤 수의 약수야 라고 선생님이 팁을 줬는데, 그 곱셈식 안에는요 약수 관계뿐만 아니라 배수 관계도 알아볼 수 있답니다. 자, 만약 12를 예를 들어 볼게요. 12의 두수의 곱으로 나타내 보면 12를 하나의 곱셈식으로 약수 배수 관계를 모두 알아낼 수 있는데요.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가 모두 가능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 12,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만 갖고 왔을 때 1 곱하기 12, 자, 1하고 12는 모두 12의 약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1의 12배가 10이다. 또는 12의 1배가 10이다. 그러면 12는 1의 배수, 그리고 12의 배수이기도 하죠. 자, 2 곱하기 6 할까요? 2 곱하기 6도 2, 6이 모두 12의 약수지만 2의 6배, 6의 2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2와 6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3 곱하기 4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렇다면 이 곱의 결과, 이 12는 얘네들, 이 쪼개진, 곱으로 쪼개진 수들의 배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쪼개진 수들은 모두 12의 약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배수와 약수는 우리 친구들이 딱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관계로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로 한번 또 이해를 해볼까요? 자, 머릿속으로 꾹 저장해 주세요. 네모라는 수가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 있다면요, 우리 네모는 이 쪼개진 수들의 배수가 되겠다. 선생님이 쪼개졌다라는 건 곱으로 쪼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수, 이 쪼개진 수는 네모의 약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의 곱셈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1이 3 곱하기 7이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3은 21의 약수, 7은 21의 약수, 또 21은 3의 배수, 21은 7의 배수, 이렇게 4가지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두 수가 아니라 좀 더 여러 개의 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를 여러 수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요. 일단 12를 1 곱하기 12로 나타냈더니 10이라는 수는 또 더 작은, 그러니까 12보다 더 작은 두 수의 곱으로 쪼갤 수 있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6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2는 1 곱하기 2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 곱하기 2 뭐하러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건 의미가 없고 6보다 더 작은 두 수의 곱으로 6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2 곱하기 3입니다. 또는 3 곱하기 2죠. 그래서 2는 그대로 오고 6은 한 번 더 쪼개가지고 3 곱하기 2로 쪼갰어요. 그러면 10이라는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인 수이기도 하구나. 자, 이번에는 1 곱하기 12부터 출발하지 않고 3 곱하기 4부터 출발해 볼게요. 3은 더 이상 쪼개지지가 않죠. 하지만 4는 2 곱하기 2로 쪼개집니다. 그럼 출발이 어쨌든 결과를 보면은 3 하나랑 2 두 개를 곱해야 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순서가 바뀌었을 뿐 다른 식이 아니라 같은 식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3이나 4나 2나 얘네들이 모두 12의 약수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12는 3, 4, 2 또는 여기서 볼 수 있는 이렇게 곱하면 6. 얘네들이 모두 다 12에 이제 12가 이들수의 배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약수와 배수 관계를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6을 두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6을 두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1 곱하기 자기 자신과 또 2 곱하기 3 이렇게 두 가지네요. 그럼 6이라는 거는 이들의 쪼개진 수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6은 1, 2, 3, 6의 배수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 쪼개진 수들이 6의 약수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1, 2, 3, 6은 6의 약수입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까요? 오늘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공약수라는 게 뭐냐면 약수를 구할 때는 어떤 하나의 수의 약수를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공약수는 두수 또는 세수의 공통인 약수를 바로 공약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의 수의 8의 공약수를 구해봐. 그건 말이 안 되겠고 이제 같이 우리가 약수를 구해야 되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8과 12의 공약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8의 약수 구해보면은 1, 2, 그 다음에 4, 8입니다. 12의 약수는 1, 2, 3, 4, 6, 10이에요. 그러면 공통인 약수가 뭘까요? 8의 약수도 되고 12의 약수도 되는 수는 1과 2와 4와 끝이네요. 그래서 바로 공약수 1, 2,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8과 12의 공약수입니다. 그럼 공통인 약수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1밖에 없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1은 모든 수의 약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약수에도 당연히 1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처럼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뭐 10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대장격인 가장 큰 수가 누구죠? 4입니다. 이렇게 공약수 중 가장 큰 수 4를 우리 이름을 불러줬어요. 공약수 앞에 너는 가장 크구나. 진짜 최대로 큰 수구나. 최대 공약수라고 이름 불러줬죠. 그러면 공약수는 여러 개일 수 있지만 최대 공약수는 그 중에 대장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4가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너 대장 있지? 너 대장인 4의 약수를 한번 구해볼까? 그랬더니 4의 약수가 1, 2, 3 거예요. 1, 2, 4 어디서 많이 봤는데 8과 12의 공약수랑 따라라 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하, 그럼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도 어떤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수가 완전하게 나와 있을 때는 약수들을 일일이 다 구해서 공통인 약수를 구해서 그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까지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네모와 세모의 공약수를 구하래요. 어이? 아니 네모가 뭔지 모르고 세모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통인 약수를 구해? 완전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죠. 그런데 선생님이 네모와 세모의 최대 공약수가 10이야. 공약수를 구해봐 라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최대 공약수라는 건 공약수 중에 가장 대장, 가장 큰 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바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10의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두 수를 모르더라도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 대장만 딱 알아내면요. 알 수 있어요. 1, 2, 5, 10이라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아셨죠? 중학생 때도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10과 30의 공통된 약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일단 우리 10, 그 다음에 30 약수를 각각 알아야 되니까 자 먼저 10의 약수의 동그라미표 해보죠. 10의 약수는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이렇게 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0의 약수 세모표 해볼게요. 1 곱하기 30, 2 곱하기 15. 선생님 두 수의 곱으로 구하고 있어요. 3 곱하기 10, 그 다음에 5 곱하기 6 이렇게 서로 1 곱하기 자기 자신부터 해서 두 수가 점점점 가까워져서 5 곱하기 6이면 더 이상은 이제 5, 6이 붙어있는 수니까 약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와 세모표가 동시에 표시된 수를 구해볼까요? 1, 2, 5, 10이네요. 1, 2, 5, 10. 그러면 이들은 10의 약수도 되고 30의 약수도 되니까 여기서 구한 수를 우리는 공통인 약수, 공약수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누구? 대장이 10이죠. 10입니다. 그럼 이 10을 뭐라 그러죠? 공약수 중 가장 큰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 보면 이 대장의 약수는 1, 2, 5, 10이니까 공약수는 이 중 가장 큰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친구들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공통인 약수를 말하며 그 중에 가장 큰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공약수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수가 뭔지 모르더라도 대장만 알면 공약수들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뜻인데 그럼 곧바로 공통인 약수를 다 일일이 찾아서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찾아 최대 공약수를 구하지 말고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곧바로 구해보자.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소개할 텐데요.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8과 12의 최대 공약수를 찾고 싶어요. 그럼 우리 약수를 구할 때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두 수가 바로 이제 약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2가지예요. 12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 3가지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모두 어때요? 약수가 될 텐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가 공약수고 그 중에서 즉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크식을 찾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자, 어디가 돼요? 2 곱하기 4, 3 곱하기 4. 4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 4가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친구들은 이 두 번째 방법에 별표 한번 치고요. 중학생이 되면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번엔 두 수가 아니라 여러 수의 곱으로 이제 더 쪼개는 거예요.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는 방법. 자, 수가 커서 두 수의 곱으로 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막 100 이러면 두 수의 곱이 100이 나오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큰 수 찾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땐 이용하면 이 방법,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면 되게 편리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60하고 우리는 84의 최대 공약수 구하고 싶어요. 자, 쪼개봅시다. 일단 생각나는 두 수로 딱 쪼개주세요. 처음부터 작은 수들의 곱으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선생님 저는 그냥 6 곱하기 10으로 쪼갤게요. 좋아요. 그런 다음에 쪼개진 애를 또 쪼개면 됩니다. 6은 3 곱하기 2, 10은 5 곱하기 2죠. 더 이상 얘네들은 1 곱하기 3, 1과 자기 자신 말고는 더 자기보다 작은 수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얘가 끝이에요. 그 다음 84는 일단 생각나는 거 7 곱하기 12로 쪼개보세요. 7은 이제 끝났고 12를 6 곱하기 2로 쪼갠 다음에 또 2도 이제 끝났죠. 6을 3 곱하기 2로 쪼개봤어요. 그러면 7, 3, 2, 2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곱셈식이 뭘까? 3, 여기 3, 얘도 3, 2, 하나 여기 2, 5는 없네, 2, 여기 2.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들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5는 왜 안 되냐? 5는 60의 약수는 되지만 84에 없다라는 건 84의 약수가 아니에요.
공통인 약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 쪽 모두 다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곱셈식에서 얘네들을 곱하면 됩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2. 아하, 따라서 60과 84의 최대 공약수는 1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훨씬 쉽죠? 두 수의 곱보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방법.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 모두 둘 다 중요하니까 알아두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세로로 나누는 방법인데요. 60과 84를 쓰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눗셈을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몫을 위에다 썼다면 몫을 아래다 쓰는 거예요. 하나의 수만 나누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60하고 84를 공약수, 둘 다 나눌 수 있는 수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공약수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1, 2회의 공약수로 60과 84를 나누고 각각의 몫을 아래 씁니다. 밑에 씁니다. 2로 나누면 60 나누기 2는 30, 84 나누기는 42. 또 한 번 2로 나누면 30 나누기는 15, 42 나누기는 21. 이번에는 3으로 나누면 15 나누기 3은 5, 21 나누기 3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 밑에 쓰고 5하고 7은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잖아요. 1, 2의 공약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 나눗셈을 한 다음에 자, 여기까지 끝! 이제 끝났어요. 그런 다음 여기에서 뭐가 최대 공약수냐? 자, 이거죠. 나눈 공약수들의 곱이 처음 두 수의 최대 공약수예요. 뭐예요? 그럼 옆에 있는 거. 얘네들을 싹 곱하면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12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직접 나누는 방법이 또 이제 계산이 빨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수를 일일이 다 곱으로 쪼개지 않아도 되니까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두 가지 방법 모두, 세 가지 방법 모두 이해하고 연습해줘야 되겠고요. 자, 문제. 36과 88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36은 4 곱하기 9, 36은 6 곱하기 6, 2, 3, 2, 3도 되고 88은 8 곱하기 11, 4 곱하기 22, 2, 2, 21도 돼요. 그러면 36과 8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한 여러 수의 곱셈식을 써보자.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쪼개진 건 얘란 말이에요. 그죠? 얘도 얘입니다. 36은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8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1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곱셈식 자,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끝났네요. 그죠? 없어요. 즉 2 곱하기 2. 그러면 얘는 최대 공약수가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36과 88의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 곱셈식 2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4가 최대 공약수입니다. 라는 거 채워줄 수 있습니다.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와 3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도 공배수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공약수가 뭐였어요? 공통인 약수였죠? 그럼 공배수는 공통인 배수를 말합니다. 여기 2의 배수를 2의 1배부터 시작해서 2배, 3배, 4배, 5배, 6배 이렇게 2, 4, 6, 8, 10, 12까지 구했고 물론 더 구하면 더 구할 수 있는데 이쯤까지만 구해볼게요. 3의 배수는 3, 6, 9, 12라고 했을 때 공통인 배수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수는 이렇게 6과 12가 있겠죠. 따라서 공통인 공배수 6, 12 사실 저기서 더 구하면 18도 2의 배수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됩니다. 그래서 18까지 즉 이 수들이 공배수가 돼요. 어떤 하나의 수의 배수는 무수히 많죠. 두 수의 공배수 또한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친구들이 한 3개 정도까지는 구해야지 특징을 알기 쉬우니까 공배수를 구할 땐 적어도 3개까지는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점점 커지고 있을 테니 그중에 가장 작은 수가 누구냐? 6이다. 바로 이 6이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특징이 있었어요. 자,
공배수를 보세요. 이 6을 시작으로 12, 18은 6의 2배, 6의 3배. 얘네들은 6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바로 공배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문제. 3과 4의 공통된 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3의 배수의 동그라미표, 4의 배수의 세모표 해볼게요. 3의 배수부터 3의 한 배부터 3, 6, 9, 12, 15, 18, 21, 24, 27, 30까지. 그 다음 4의 배수. 4의 한 배. 4, 8, 12, 16, 20, 24, 그 다음에 28. 그 다음 32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동그라미하고 세모표가 동시에 된 수를 찾아볼까요? 쭉 보니까 여기 12, 그 다음에 24가 있네요. 12하고 24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인 배수기 때문에 공배수. 그리고 앞에서 구한 수 중 가장 작은 바로 이 12를 뭐라고 그런다?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라고 한다. 우리 친구들 최대 공약수를 공부하면서 최소 공배수랑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공약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당연히 어떤 수의 약수 중에 가장 작은 수 누구예요? 1이죠. 그 공약수 중 가장 작은 수도 1입니다. 그래서 최소 공약수는 우리가 구하는 게 의미가 없죠. 무조건 1이니까.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최대 공배수는? 공배수는 점점점 무수히 끝없이 커져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어떤 두 수의 공배수를 알려면요. 일일이 각각의 배수들을 구해서 공통인 배수를 찾아도 되겠지만 그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막내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 3가지 소개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자세히. 자,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곱셈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과 12인 경우에는 바로 8은 1 곱하기 8, 2 곱하기 4.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인데 이 중에서 뭘 찾냐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가 가장 큰 식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공통으로 들어있는 1, 8, 2, 4, 1, 12, 2, 6, 3, 4 중에 뭐가? 4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 가장 큰 수죠.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4, 그 다음에 3 곱하기 4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우리 친구들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가 가장 큰 식에서 이 공통인수, 이 4가 최대 공약수였어요. 그죠? 이제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최소 공배수 구할 때는 여기 이 4에다가 나머지 수들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자, 최대 공약수는 어쨌든 약수기 때문에 공통인 것만 엄격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최소 공배수는 배수니까 서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수들도 서로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인 수와 공통이 아닌 수, 공통인 수는 한 번 곱해주는 겁니다. 2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두 수가 아니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60하고 84 같은 경우에는 자 6은 6 곱하기 10인데 6을 3 곱하기 2로 10을 5 곱하기 2로 쪼개고 그 다음에 84도 7 곱하기 12에서 12를 쪼갠 다음 6을 또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60이라는 애는 그러면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고 84는 7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3 곱하기 2 곱하기 2까지가 최대 공약수였다면 최소 공배수는 여기에 스스로 각자 자기한테는 없는데 상대한테 있는 것들 있죠? 공통이 아닌 수들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5 곱하기 7까지 420이 이제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우리 친구들 최대 공약수하고 구분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직접 나누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도 이렇게 나누었어요. 방법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 2의 공약수로 60과 84를 나누고 각각의 몫을 R에 쓰는 거죠. 60 나누기 2는 30, 84 나누기 2는 42. 공약수 또 2 있어요. 2로 나누면 15, 21. 이번엔 3이 있어요. 3으로 나누면 5, 7. 그런 다음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공통인 공약수들의 곱, 얘네들의 곱이 최대 공약수였습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는요. 여기에다가 나머지 목까지 싹 곱하는 거. 얘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좀 다르죠? 여기 공통인 것과 공통이 아닌 것까지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눈 공약수와 밑에 남은 목까지 모두 곱하면 처음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세 가지 방법 중에 우리 친구들 어떤 방법이 더 편한가요? 물론 직접 계산할 때는 내가 편한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겠지만 세 가지 방법 모두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럼 문제. 10과 3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곱셈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10은 5 곱하기 2, 30은 3 곱하기 10인데 10을 한 번 더 쪼개면 5 곱하기 2로 쪼개보죠. 그럼 30은 3 곱하기 5 곱하기 2죠? 좋아요. 그럼 10과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 여러 수의 곱셈식을 써보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미 쪼개져 있습니다. 5 곱하기 2, 30은 3 곱하기 5 곱하기 2예요. 그럼 여기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공통인 수에다가 공통이 아닌 것까지 곱해야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5 곱하기 2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를 계산하면 3 곱하기 5는 15, 15 곱하기 2는 30. 그래서 10과 30의 최소 공배수는 30. 자, 한 가지 더. 10과 30의 공배수는 그럼 뭘까? 그 중에 가장 막내가 30이니까 30의 배수인 30, 60, 90, 120 이런 수들이 공배수가 된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세요.